지금부터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어딘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 한숨 쉬지 마세요. 마음 아프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1, 2, 3, 4, 5 그룹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반을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요 친구들이 모여있는 반, 요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반, 요 친구들이 있는 반, 요 친구들이 있는 반, 요 친구들이 있는 반. 얘는 뭐야? 완전 공부 안 하는 애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학원에 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끝자락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름은 이렇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있죠? 그거 깨러 가는 애들. 킬러 버스터즈. 네, 킬러 문항을 깨부수러 가는 애들. 부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저는 얘네들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얘네가 왜 안타깝냐면 학원에서 가장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에요. 손이 안 가요. 숙제 잘해와, 성적 어느 정도 나와, 애 성실해, 착해, 얘네들이에요. 근데 전 얘네들이 제일 짜증나요.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진짜로 얘네한테는 이게 있나 봐요. 저는 그거를 깨고 싶어서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학을 많은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돈을 벌고 싶겠다. 그럼 얘네들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얘네들한테도 피해가 가요.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정말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끝판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그 끝판왕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강하게 시켜야죠. 정말 하드하게 시켜야 됩니다. 얘네들한테는 오히려 수학이 쉽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수학은 쉬운 과목이에요. 제대로만 배우면. 체계적으로만 간다면. 본인이 빠진 게 없이 단계를 잘 밟아서 밑에 부분, 선수학습 과정이 잘 되어만 있다면, 그리고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걸 배운다면 절대로 어려운 과목은 아니죠. 요거 좀 안타깝지만 레스트 찬스. 원래 앞에 5가 붙어 있었어요. 원 레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야. 진짜 마지막 한 번이야. 얘네들은 좀 독특한 친구들인데 여기 있다가도 일로 갈 수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의 약속, 뭐 과제라든지 뭐 지각 결석 그런 것들, 뭐 숙제를 어느 만큼 안 해왔어, 뭘 안 했어, 시험을 못 봤어, 갑자기 떨어졌어, 그럴 때 저희가 일로 보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재수자들 독방 보내듯이 보내서 여기는 2주에서 4주간 기회를 주고 안 되면 그냥 마무리를 해요. 근데 처음부터 일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냐면 여기서 올라가게 하면 좋죠. 올라가서 좋은 경우도 있고요. 여기가 정체가 없거든요. 왜냐면 4주가 맥스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접는 게 낫습니다. 그냥 제가 데리고 있으면 뭐 학원비가 내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정리하고 너는 다른 꿈을 찾고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 나가서 혹시 아니 네가 대단한 유튜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부모님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더 올인을 하든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하는 게. 여기는 약간 그런 독특한 케이스인데 과감한 포기? 포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반별로 조금 더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저는 뭐 제가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대화가 좀 되니까, 저를 재밌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모자란 1%가 뭘까를 찾기 위해서 저를 항상 이렇게 뭐랄까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특징이 저거예요. 좋은 자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개선점이 있어요. 하나씩들은. 그리고 실력 있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선행과 심화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고 나중에 학교별 반편성도 들어갑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표를 보여드릴 텐데 그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1등급 굳히기 넘어가서 만점, 우리 배운 건 틀리지 말자라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학생들이고, 다양한 유형을 이제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구석탱이 있는 문제까지 뭐라도 처음 보는 문제가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분당 지역은 물론이고 저희가 전국 내신 기출을 다 끌어모아요.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하면 어떤 문제가 어려운 게 다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막 뺑뺑뺑뺑 돌리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개념 노트라는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개념 노트를 씁니다. 그런데 개념 노트라는 게 이제 백지 테스트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이 배운 걸 정리하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또 그런 걸 좀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의 필요성을 좀 알려주면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불곱고 나온 그 리턴한 친구가 그 개념 노트를 정말 잘 썼어요. 걔는 그래서 결국 서울대를 갔어요. 물론 개념 노트만 잘 써서 서울대 간 건 아니겠지만 좀 약간 그 포인트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배운 내용들을 체계를 만들어주면 돼요. 얘네들이 막 담아놓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책꽂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마트에 갔을 때 물건들이 막 펼쳐져 있으면 우리 못 찾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바나나 맛 초코파이를 사야지. 그럼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잖아요. 사올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이 친구들이 하는 공부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두 번째 그룹이죠. 얘네가 좀 달라요. 얘는 노력을 적당히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현재 것에 만족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공부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어요.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가 있냐면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이기도 해요. 정말 성실한데 여기를 못 넘어가요. 얘는 넘고 싶으니까 성실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머리를 좀 깨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학을 보면 눈을 틔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이 헤겔노트라는 걸 좀 많이 쓰게 저희가 강조를 시킵니다. 헤겔노트라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수학과에서 쓰는 서적 중에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문제를 푸는 원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를 갖다 알려주는 책이 있는데 그 솔루션을 이 친구들한테 적용시키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그룹 아이들이 그 가운데 위에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재밌는데 흥미를 느끼기 시작해요. 기본기는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밑에 아까 오른쪽 아래 중간에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어 하는 그게 있어요. 얘네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수업도 수업이지만 문제를 던져주고 그 아이한테 풀 수 있는 수준의 것. 그러니까 약간 도전하기 살짝 힘든 거 있죠. 그런 것을 하나씩 깨는 느낌. 그거를 줘야 돼요. 근데 공부를 그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나 학원에 배우러 왔지 왜 내가 공부하고 있어? 이 생각을 해요. 정말 독특해요. 그러니까 학원은 선생님이 나와서 뭔가를 떠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봐야지만 성이 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성적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이 자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짝 건드려주면 그래서 이 친구들은 헤겔노트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목표. 부스터 클래스 푹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수학적 독해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어떤 그 절묘한 그 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경계선들 있죠. 그거를 깨는 훈련들을 시켜주는 게 이 반이 되는 거고 여기는 2등급, 3등급 친구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등급이면요 23%거든요.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23%면 100명 중에 23등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때 저랑 다 비슷하시니까 우리 때 50명이었잖아 한 반에. 23%면 11등이란 얘기예요. 11등 받으면 걔가 3등급 끝자락. 12등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4등급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50명이 있었어. 그 중에 1등 하는 애하고 2등 하는 애가 1등급. 그 다음에 7%죠. 그러니까 11%니까 5.5등까지. 다시 말하면 5등은 2등급, 6등은 3등급.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6등이 3등급이에요. 어머니들은 근데 3, 4등급 그러면 막 놀라세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까지 좋은 점수가 아니에요. 대입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4%, 23%. 4%, 맞아요. 헷갈리네. 7, 11, 23. 40이 저기예요. 40이 뭐죠? 4등급. 4등급 끝자락이 우리로 치면 20등. 그러니까 20등, 사실 우리 50명 있을 때 20등 그러면 20등 정도까지 그래도 뭐 숙제도 좀 하고, 그 밑에는 좀 모르겠고, 뭐 그런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4등급까지가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자, 그래서 여기는 2, 3등급 아이들이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 3등급 그러면 되게 공부 못하는 반인가 막 이러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 친구들. 아이고. 얘 어떻게 하면 좋죠? 능력자. 잠재적 포텐셜이 있는.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하고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하고 이 친구가 공부를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좀 달라요. 얘는 안 하는 거고 얘는 적당히 하는 거고 얘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고요. 하지만 성적은 좀 비슷하죠, 얘네들이. 얘는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를 맨날 듣는 애예요. 그래서 자만해요.
내가 맘만 먹으면 니까지 것들. 맞아요. 얘 금방 제껴요. 근데 얘가 제낀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는 얘네들을 제끼러 가야 돼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심이 있어요. 한편엔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잠재적으로 얘네들을 깨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냥 편안해요. 수업을 열심히, 얘는 정말 제일 많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냥 수업을 듣잖아요. 모르는 얘기가 나와도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이러면서 넘어가요. 우리 뉴스를 볼 때 어려운 경제나 이렇게 뭐 정치 얘기 나오면 모르는 얘기 있어도 뉴스를 보다 막 괴로우세요? 막 사전 찾아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원래 사람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정보는 아는 것만 저희가 이렇게 취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르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넘어가 버려요. 근데 모르는 게 나왔는 걸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예를 들어볼게요. 1번부터 9번까지를 수업한 다음에 1번부터 9번까지 너희들이 풀어봐. 그러면 얘들은 돼요. 중간에 모르는 게 8번에 뭐 7번쯤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얘들 메모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질문해야지.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꽤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얘까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3번이 속상하죠. 정말 속상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서현고등학교를 다니는 문과 여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저희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가 정말 성실해요. 노트도 장난 아니고 공부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애는 표정은 죽상이고 그래서 너는 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니? 중학교 때 좀 했대요. 고1 때 어땠어? 조금씩 떨어졌대요. 그러다가 2학기 때 많이 떨어졌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그래서 자기는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했대요. 미적분은 잘해야지 어렵다는데 미친 듯이 했는데 점수가 정말 안 나왔대요. 6등급이가 나왔었어 걔가. 얘예요. 성실한데 본인의 문제점을 몰라요. 왜? 중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요. 본인이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이 틀렸는데. 잘못된 공부 방법을 가지고 그거를 개선해주지 않으면 얘는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수업 듣고 있으면 너 열심히 하는구나. 숙제 성실하게 해서 아유 안타깝네. 맨날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얘는 문제점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봐줘야 돼요. 얘가 어떻게 푸는지를 봐야 돼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가 1, 2, 3, 4, 5, 7, 8, 9를 수업 듣고 1, 2, 3, 4, 5, 7, 8, 9를 숙제를 내준다면 얘네들은 뭐 하냐면 1, 2, 3을 배우고 끝난 그거까지만 하고 더 배우면 안 돼요. 1, 2, 3을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문제를 풀리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수학이라는 과목은 개념은 배워야 되고요.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 되고요. 물론 개념에 포함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기본 유형 빼고 그 다음에 기본 유형까지 끝난 상태라면 공부의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푼 것에 대한 검사는 선생님이 해줘야 돼요.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요 애들이. 그 적분하고 미분하는 문제가 있고 미분하고 적분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쉬운 걸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365 곱하기 1124 나누기 1124 답은? 다시 365 곱하기 1124 나누기 1124 답은? 365. 얘는요 365에다 1124를 곱해요. 그게 나오면 나눠요. 그리고 맞추고 동그라미를 쳐요. 아니 지금 이게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진짜 많아요. 합성함수가 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역함수들이 지워지는 거 있거든요. 걔는 합성함수도 구하고 역함수도 구하고 다 구해서 풀어요. 성실해요 정말. 뭘 하는지를 몰라요 얘가.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면 다른 과목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다른 과목 커버가 돼요. 워낙 성실한 친구라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검사를 해줘야 돼요 계속. 세 문제 풀고, 그러니까 세 문제라는 건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한 덩어리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덩어리를 배우기 전에 네가 한 것이 맞는지 빠진 건 없는지 모르는 건 없는지 체크를 받고 넘어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개별 진도가 그러니까 그 개별 관리가 필요해요. 나만의 속도가 필요해요. 얘네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이유예요. 이 친구들은. 되게 중요해요.
개별 진도의 개념이 이 4번에도 나오는데 얘네들도 개별 진도인데 얘네들 개별 진도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얘네들과 같은 교재, 같은 진도를 나가는 건 맞는데 그 수업 시간 안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근데 얘네들은 아예 개별 진도예요. 진도가 달라요,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여기는 2, 3등급 가야 돼요. 이게 돼요. 제가 이거 되게 높게 잡은 거예요, 사실은. 왜? 목표니까. 근데 이렇게 가야지만 써먹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4등급 성적은 쓸 데가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막 점수 말씀드리면서 등수를 말씀드리니까 또 4등급도 괜찮은 거네 했지만 실제 대입에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써먹을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놔야죠. 수학 공부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성적 향상 동기부여는 뭐냐면 이거는 성적이 나오기 시작해야 동기가 생겨요. 꿈을 가져라. 대학 탐방을 가라. 아예 다 필요 없어요. 점수가 나와야 공부를 하죠. 근데 하드 트레이닝, 점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죠. 왜 똑같은 화면이 또 나왔죠? 네, 여기는 이지매스 반입니다. 이지매스 반. 이지매스 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네는 결손 과정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거기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개별 진도가 포기해요. 자, 이 친구들은 뭔가 끌어올려야 된다면 얘네들은 뭐냐면 포기를 시켜야 돼요. 왜 포기를 시키냐? 잘 들으세요. 이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뭘 하냐면 저 이번 지금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때쯤 학원에 와요. 중간고사를 못 본 거죠. 기말고사는 정말 잘 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설득을 하죠. 아이, 야, 이번 기말을 너 저번에 중간고사 잘 보려고 했어 안 했어? 그때도 열심히 했대요. 그거 봐. 이거 잘 보려고 하니까 이걸 못 보지. 그러지 말고 이번 시험을 버리자. 고1 2학기 기말고사를 버리자. 차라리 그 시간에 네가 해야 될 중등 과정이 있고 고1 수학 상을 하고 수학 하에서 지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기본적인 것까지만 점수에 욕심을 내지 말자라고 설득을 막 해요. 왜? 얘네들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포기를 시켜야 돼요. 이번 거를. 근데 그거를 포기 못하고 집에 가서 또 어머니하고 상담하는데 어머니가 전화 오세요. 그래도 이번 시험은 좀. 가끔 선생님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감한 포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활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 거를 메꾸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방학 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 근데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번 시험도 잘 보고 방학 때도.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손 과정을 보완하고 잘못된 수학 공부 방법을 바꾸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인데 무기력이 학습돼 있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 그런 실험 있잖아요. 전기 충격 실험. 강아지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전기 충격 실험. 얘가 넘어가나 아니면 그 쉬운 걸로 코끼리 그 뒷다리 그 묶어놓은 거. 어릴 때 코끼리 서커스에서 묶어놓으면 몇 번 시도해보다 안 빠지니까 나중에 포기하고 거대한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거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게 학습된 무기력. 얘네들. 근데 이 무기력함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사용하던 특히 4번들이 썼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공부를 못한다가 아니에요. 성적이 안 좋다. 사실 이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다 이리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저희 학원에도 있어요. 머리 진짜 좋거든요. 입학할 때 걔가 제일 좋은 상위권반으로 갔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저는 걔를 지금 일루 배치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뭐 또 저한테 얼마 전에 와가지고 오늘부터 해볼게요 하고 저한테 딜을 치길래 일루 보내는 거 좀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얘는 너무 잘 살아요. 아니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 쟤는 왜 공부를 안 할까?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얘는 내쫓아야 돼요. 집 밖으로 굶겨야 돼요. 이 새끼는 진짜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혹시 만약에 이 중에 있으면 너는 지금부터 내 새끼 아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돼요. 학교 갈 때 깨워서 학교 가는 아이들 있어요? 막 아침마다 전쟁이야. 깨우지 마세요. 그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계속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한 번 지각해가지고 갑자기 왜 안 깨웠어? 아까 깨웠어? 시크하게.
그거 한번 해주셔야 돼요. 몇 번 하다 보면 지가 일어나 나갑니다. 그거 습관이에요. 어른 돼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얘기해버렸다. 아무튼 이 친구는 그게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 기회를 주고 깔끔하게 포기를 시킵니다. 물론 6개월 이후에는 다시 올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이내는 얘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질문이 많이 나온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개강은 언제? 12월, 일단 예비고일은 12월 개강을 하고요. 12월 4일, 일요일, 토요일인가? 제가 날짜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레벨 테스트는 언제 무슨 내용으로 진행을 하느냐? 레벨 테스트는 중등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 몇 문제 봐요. 그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고 의지하고 기본적인 연산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조금 귀찮은 문제. 그런 것들을 몇 문제, 7문제가 저희가 주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의 성향을 판단할 때 쓰고요. 그리고 선행한 만큼 수학 상까지 했으면 상까지, 하까지 했으면 하까지, 그 다음에 수원도 했으면 저희가 보긴 하는데 주로 이제 상하를 중심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1, 2그룹은 제가 들어가고요. 3그룹은 제가 쓴 영상과 저희 선생님들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조교생들도 붙어요. 그래서 조교생들이 뭘 하냐면 풀이 과정을 하나씩 다 봐요. 그걸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3그룹, 4그룹 같은 경우는. 자, 교재는 저희가 학원에서 사용하는 자체 교재가 있고 추가적으로 수진 교재를 반에 따라서 또는 학생에 따라서 더 추가를 시키기도 합니다. 반별 정원은 1, 2반 같은 경우는 이제 1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방학 진도는 요거는 다 달라서 질문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다 달라요.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써놓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학생 그 선행 정도에 따라서 또는 생각보다 좀 심각해서 지금 선행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진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건 진도는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행 단과 수업 선택 가능하죠. 뭐 아이가 능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뭐 기하를 듣든 미적을 듣든 그건 가능합니다. 수업은 다 깔려 있으니까. 선택 과목 수업은 언제? 요거는 이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학교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는 지금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학교가 배정된 다음에 고민하세요. 그 선택 과목, 그러니까 확통, 기하, 미적은 나중에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상하, 원투 하기도 벅찹니다.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내신 대비는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표를 많이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모양은 이쁜데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아까 보여드린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험 본 학생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제외하고 요 표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기서 발췌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내신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저희는 그 출력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매주 1회씩 기출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출력 모의고사를 쓰라는 이름을 쓰는 건 뭐냐면 입력은 되는데 출력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실력에 비해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주 1회씩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개별 진도반은 판서 수업을 전혀 듣지 않는, 요거는 듣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 수업을 듣고 같이 그래서 제가 묶어놨는데, 개별 진도반 OTRC반 같은 경우도 그 모의고사 수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아이템 장착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시기별로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선행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수원을 하기 전에 뭐 근해 분류를 미리 배워야 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것들이. 이제 그런 거는 같이 수업을 듣고 진행을 합니다. 다른 학원 일정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하는 반을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1월부터 개강하는 반이 있는데 확실히 좀 차이가 나요. 12월 달에 온 애들하고 1월 달에 온 애들하고. 왜 그러냐면 1월 달은 저희가 진도를 맞추기가 빡빡해요. 그러니까 진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근데 12월에 온 학생들은 저희가 훨씬 더 꼼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수학학원을 간 거야. 뭘 하는 거야. 왜 정신교육을 하고 난리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시켜야지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12월 달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로 OTRC를 듣는, 요거는 나중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근데 OTRC 같은 경우는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뭐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뭐 추가로 듣는다든지 뭐 1회를 한다든가 뭐 당연히 금액은 더 저렴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반 이동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반 이동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번 시간에 나온 얘기라서 이거 없는데, 반 이동은 수시로 돼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왕창 한번 옮겨가야겠다는 그 타이밍 하나 있고, 수시로 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반에서 수업을 듣는데 얘는 성취도가 너무 떨어져. 얘한테 맞는 건 3반인 것 같아요. 3반으로 가기도 하고요. 3반에서 했는데 얘 됐어.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 그럼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죠. 2반 같은 경우 이름이 부스터 클래스였잖아요. 바로 올려야죠. 실력 되면 당연히 올려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판서 수업을 선호하는데
이제 1, 2반 수업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개별 진도반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하고 성향과 안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애가 좋고 싫고 할 문제가 아니라 걔한테 필요한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병원 가가지고 나는 주사는 싫은데 약만 먹으면 안 돼,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필요한 거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건 설득을 시킬 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판서 수업을 듣게 해요, 일단 처음에. 그래서 차이점을 알려줘요. 그럼 아이도 인정을 해요. 저희가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1, 2, 3, 4, 5 그룹으로 형성된 거를 갖다가 예전에 한 반을 수업하다가 제가 그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상당히 70%가 3을 썼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근데 처음부터 3 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한테 대해 신뢰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생긴 다음에 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희가 모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지역 학생들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네. 됩니다. 뭐 수학인데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교과 지문에서 많이 그 학교가 갈리죠. 그런데 저희는 진짜 어려운 학교, 몇 학교 또는 아이가 그런 문제를 맞추는 킬러 문항을 잡으러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학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상위권이다. 또는 우리 학교가 너무 특이하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분반 수업을 해서 학교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학이라는 과목은 전 세계 어디가나 다 동일합니다. 물론 뭐 커리큘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수학 교과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 지역 학생도 수업 들을 수 있고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고 제주도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즐거운 고교 생활과 그리고 성공적인 입시를 기원하면서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공적인 입시를 기원하며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